코리아와 함께하는 5분 인문학입니다. 이 컨텐츠는 화면의 색깔이 좀 다르게 이제 편집이 될 거예요.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일반 5분 인문학이 아니라 근현대사라는 또 초점에 맞춰서 이제 그 통일코리아라는 단체와 함께 만드는 또 다른, 그러니까 5분 인문학 플러스라고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누가 광복을 이루었는가? 사실 이제 광복에 대한 과정은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아는 얘기죠. 근데 이제 그것과 이제 숨겨져 있는 몇 가지 특별한 이야기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해방 3부작입니다. 제가 세 가지 꼭지를 딱 잡아서 해방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이야기는 장제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조금 이제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장개석 이렇게 좀 많이 기억을 하시죠. 요즘에 이제 다 번역어로 쓰기 때문에 그냥 그런 어투로 제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장제스 얘기를 하려고 하는가? 1945년 잘 알다시피 8월 15일 날 소련이 참전을 하게 되고 미국이 일본에 이제 원자폭탄을 투하하게 되면서 일본이 항복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대본령, 그러니까 일본 측에서의 최후 조건이 있죠. 항복을 하지만 이것만큼 지키겠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는 천황을 지켜내겠다는 얘기예요. 이건 나중에 이제 일본사 관련해서 얘기할 게 있으면 제가 따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좀 재밌는 얘기인데, 그거 말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다른 데 몰라도 조선 반도만큼은 무조건 지켜내겠다 라고 하는 포인트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을 지키고 싶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후의 식민지 거점으로. 근데 그게 안 됩니다. 왜 안 됐는가? 이게 좀 중요한 특징인데 뭐냐면 카이로 회담이라는 게 맺어져요. 카이로 회담의 내용을 보면 처음으로 이제 그 미국과 영국과 중국의 수뇌부와 정상들이 모여서 회담을 했는데 처음으로 한반도 문제가 다뤄지게 돼요.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아직까지 막연하긴 하지만 적당한 절차를 거쳐서 한국에다가 자유와 독립을 주겠다라고 하는 최초의 언급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때 이제 한번 확인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2년 후에 1945년 7월 26일 날 카이로 회담의 결정사항이 포츠담 회담에서 재확인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열강이 사전에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일본이 우리는 어떻게 해서라도 조선반도를 지켜내겠다, 식민지를 갖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관철이 못 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 독특한 모습들이 있어요. 첫 번째, 영국은 굉장히 한국 독립에 대해서 부정적이에요. 이게 이제 좀 독립운동사에 대해서 공부하면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는 우리나라에 대해서 관심 없는 걸 넘어서서 상당히 좀 부정적인 태도들. 그래서 실제로 이 카이로 회담 같은 거 할 때도 처칠 자신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나는 한반도가 스스로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는다. 이런 발언을 대놓고 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미국은 어땠느냐? 미국 같은 경우는 한국에 대한 독립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한국? 어디 붙어 있는 나라야? 한국? 뭐 할 수 있겠어? 뭐 이런 정도의 태도들. 그래서 사실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과정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한반도에 대한 적극적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카이로 회담에서 그런 결정사항이 합의가 되느냐? 장제스라는 존재 때문에 그래요. 자, 장제스는 알다시피 그 당시는 이제 중국 전체를 지배하고 있던 국민당 정부의 수장이에요. 근데 그 장제스가 카이로 회담에 와서 적극적으로 처칠과 이 루즈벨트를 설득을 합니다. 한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임시정부를 또 유일하게 승인해줬던 정부도 장제스의 국민당 정부였어요. 물론 여기엔 정치적 계산도 있죠. 뭐라 해야 되나,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한반도에 대한 영향력을 본인이 확보하겠다, 이런 계산도 있겠지만 여간 중요한 사실은 처칠과 루즈벨트를 적극적으로 설득을 시키게 된 데는 그런 이해관계만 있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충칭 임시정부의 노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김구와 조소왕, 그러니까 김구는 그 당시 주석이었고 조소왕은 이제 외무상인데 이 둘의 아주 집요한 장제스에 대한 설득 작업이라는 게 있어요. 몇 가지 좀 정리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첫 번째 방금 얘기했듯이 김구와 조소왕의 치열한 외교전이에요. 어차피 중국에서 거주하고 있고 충칭에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상태였었기 때문에 외교전을 펼치기 유리했었고요. 결정적 계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시발점이 되는 건 뭐냐면 윤봉길 의사의 의거예요. 그러니까 윤봉길의 의거가 있었고 그 의거에 대해서 장제스가 큰 감명을 받았었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이제 이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하나 뭐냐, 그 전후로 해서 장제스가 중국 관내의 통일운동이 아니죠. 그 독립운동 세력이었었던 김원봉 세력과 김구 세력에 대한 굉장히 신뢰가 있어요. 사실은 김원봉과 김구는 라이벌이었거든요. 라이벌이었는데 장제스는 김원봉에게도 재정을 지원해주고 김구에게도 재정을 지원해주는 등 특별히 두 세력을 굉장히 좀 이렇게 신뢰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성과를 내는 모습들에 대한 많은 감동을 좀 하게 되는 거죠.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조소왕이 주창했었던 삼균주의라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삼균주의의 핵심적 내용들이 뭐라더라, 중한민국을 세웠던 사람이죠. 장제스 이전에 있었던 우리가 이제 보통 손문으로 이제 알고 있는 순헌이라는 존재가 삼민주의라는 걸 외치거든요. 삼민주의의 변형판, 그러니까 단순한 모방은 아니고요. 삼민주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대 현실과 상황 현실에 맞춰서 재편시킨 게 삼균주의였기 때문에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삼민주의와 삼균주의라고 하는 우파적인 공감대가 딱 형성이 돼 있다. 이것도 좀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장제스 본인이 항일운동을 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이 임시정부를 비롯해서 중국 관내에 있는 한인 독립운동 세력의 통합을 촉구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김구나 김원봉이 막 이렇게 통합의 노력을 보이면서 장제스의 신뢰들을 많이 얻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뭐냐면 물론 이제 1932년에 시작된 윤봉길 의거를 전후로 해서 적어도 한 15년간 김구 일파와 또 중국 관내 여러 독립운동 일파의 지속적인 노력이 장제스에게 신뢰를 사게 되고, 그 신뢰성 속에서 장제스가 여러 가지 정치적 고려를 안 했을 수는 없겠죠, 그렇죠? 그 고려 속에서 이제 결국 이제 카이로 회담에 한국 의제를 들고 가게 되는 거예요. 냉정히 얘기하겠지만 해방은 즉 광복을 가능하게 했던 힘은 냉정히 따져서 이건 국제적인 힘이었어요. 그러니까 세계 열강들이 결국은 일본을 물리쳤고 그들이 조선의 독립을 열어준 건 맞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들이 열적에 한국을 따로 독립시키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 내부에 스스로의 독립운동사가 없었다면 이건 불가능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해방이 됐느냐에 대한 표면적 얘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해방을 가능하게 했었던 그 내적인 힘, 또 우리 스스로의 노력들에 대한 어떤 관심과 이해를 좀 가질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단순한 어떤 그런 암기 수준의 어떤 그런 막 지루한 막 단체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식의 어떤 독립운동사 얘기는 되지 않고 꽤 깊은 감명적인 얘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어떤 특별한 어떤 자주적인 입장에서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걸 꼭 좀 기억해 두시고 또 자부심을 갖는다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